먹을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답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답식 팟캐스트요? 네. 네.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예. 답식이라는 말 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엔서입니다. 네, 저희가 한 명이 여기 지금 더 앉아 있어요. 네. 누구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야지.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오늘 게스트를 새로 모셔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멸치라고 하고요. 네. 여기 안느님의 친구로서 이렇게 게스트로 왔습니다. 거의 낙하산으로 여기 앉아있는 그렇죠. 여기 앉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안느님 인맥을 좀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왜 멸치죠? 이거 저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이게 중학교 별명이 때부터. 멸치여서 이번에도 그냥 멸치라는 별명을 저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왜 별명이 멸치죠? 다들 아시겠지만 말라서 멸치였고요. 지금은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앤서님, 범례님? 좀 뭐 큰 옷을 입고 계셔서 빈말이라도 절대 안 해주는데. 멸치인지 고등어인지 구분할 수가 없네요. 고등어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 첫날인데 극들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지금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지금 만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좌 후원 이번에 풍년입니다, 여러분. 와. 미쳤어요. 계좌 후원 미쳤고요. 자, 읽어볼게요. 녹티스님이 근하신년으로 10만 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님이 1만 원. 시드락 포에버님이 에피소드 126회, 127회 설특집, 128회 그리고 뉴스 브리핑에 각각 4833 6천 원씩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느님 비타민으로 1만 원. 나 이거 너무 왜 이렇게 스윗하지? 이렇게 마음이 녹는 것 같은 기분이. 제가 요즘 힘이 안 나가지고 비타민으로 넣어주셨고 범례님 목캔디로 1만 원. 감사합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비타민 사는데 1만 원 써야 되고 범례님은 목캔디를 구매하는데 1만 원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럼 다음 저는 어디다 써야 되죠? 그 다음 샤이앤서라고 이게 왜 샤이앤서죠? 제가 그때 설날 특집 때 얘기를 샤이 했었지. 앤서가 있다. 앤서 강경 앤서파가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했죠. 맞다 기억난다. 그래서 그 샤이앤서님이 1만 원을. 네. 아마 같은 분 아닐까 싶기도 세 한데. 분이 그죠. 네네. 누구실지 너무 궁금해요. 네.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실 거 아니야. 누구신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댓글에 당근을 그려주세요. 녹티스님도 지금 댓글을 한 번도 안 남기셨지만 한 번도 안 남기셨나? 한 번도 안 남기셨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씩 10만 원이나 5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최소 이거는 집게. 직계 존속이나 비속. 최소 2촌 미만, 2촌 이하이지 않을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빵 후원으로 저희 지지익선 설날 특집 편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셨어요.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만원, 하이델롱님이 5,000원, 10873384님이 100원, 골드 가마니님이 5,1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5,100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겠죠? 네. 네. 1회 90년생이 온다 뉴스브리핑 50회, 51회 그리고 128회에 이장관 부산감독위원님이 각각 500원씩 후원해 주셨고요. 정기 후원으로 에나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에나닝님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다면 지금 정기 후원이 결제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모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 아마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안 나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다.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설날 특집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처음 지금 녹음을 하는 건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기는 어려워서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제가 닉네임을 다 정리해왔습니다. 와우. 어머. 저희에게 좀 응원과 함께 이제 새해 인사를 적어주신 성계군님, 이의영님, 멍둥이님, 이서연님, 아가타박님, 홍서가 KT 탈출하자님, 멍식이님, 하이델롱님, 릴라릴라님, 신영님, 골드가마니님, 르르벤님, 김혜원 정보님,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님, 철저한 몽타주님, 민캉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댓글 하나를 읽어보자면 김회원 정보님이 제가 요즘 힘들다 중이잖아요. 제가 요즘. 네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저를 어느 정도 쉴드도 쳐주시면서 어느 정도 따끔한 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래저래 되게 좋았던 댓글이었다.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팟빵 댓글로 민캉님이 2달 만에 정주행을 했다고 하시면서요. 이제 저희 덕분에 주변 분들이랑 지적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의문인 부분은
범례님 짱, 안느님 바보, 앤서님 점점점 웃음. 근데 되게 귀엽다 생각. 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 웃음의 의미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어머. 알게 뭡니까? 난 짱인데. 나 안느님 바보가 되게 귀엽다 생각. 그치, 안느님 바보 귀여워요. 음. 그리고 민캉님도 그렇고 이 해외에 계셔가지고 플로에 가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프로 일 안 하냐. 저도 안 그래도 읽으려고 했는데 저희 공식 이메일로 류 줄리아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이신데 플로에 가입이 안 된다. 그 본인 인증 때문에 가입이 안 돼서 마음 그 아파하시는. 뭐라고 할까요? 이미 조금 화가 나신 상태로 아. 메일을 쓰신 것 같아요. 플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국외에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한테 보내봤자 소용이 없고 플로 측에 문의 메일이나 문의 그 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플로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다 전달은 해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쏘는 것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고객의 목소리가 좀 더 끝발이 있긴 하죠. 그렇죠. 안느님한테 달린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이거 안느님이 읽으실 줄 알았는데 뭐죠? 안느님이 예전에 그 라이브 방송을 해서 수다 방송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쵸? 유튜브에서 혼자서 거기에 깜둥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목소리만 듣고 구독했는데 얼굴은 이 영상으로 처음 봅니다. 참 이쁘고 귀엽네요. 눈웃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런 댓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읽을 줄 알았는데 안 읽길래 감사합니다. 읽어봤고 멸치님도 학창 시절 안느님 친구시잖아요. 네. 학창 시절 유명했죠. 아, 그쵸. 유명했죠. 뭘로 유명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유명했습니다. 어쨌든 유명했다. 네. 처절한 몽타주님께서 이게 어떤 집단이든 이렇게 되게 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서 이제 안느님 포지션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지직선 들으면서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청취자로서 안느님이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네네네. 꼭 필요한 포지션이다라는 친구로서 한번 좋은 말씀,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친구 잘 데려왔어요. 그러게요. 훈훈하네. 훈훈하네 진짜.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안느가 준비를 했고요. 뭐 저번 백신 토론 편이랑 이어서 오늘도 조금 토론이 위주인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서 좀 재밌지 않을까? 녹음도 안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이고요. 한국인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시작 전에 패널분들께 그리고 게스트분께 4개의 이슈, 꽤나 최근에 터진 이슈들이죠. 뭐 하나는 좀 옛날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터진 인종차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생각했던 점 혹은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그래서 에피소드는 2회분에 걸쳐서 총 4개의 에피소드에 병렬적으로 토론을 하는 구성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와. 네. 네. 네, 우선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뭐 어떤 그런 게 있으세요? 오늘 인종차별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싹 스쳐갔던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단일 민족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그렇게 인종차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라고 하길래 인종차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른 의견을 내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우리 냈다 딱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외국에 살다 오신 분 계세요? 오래 살다 오신 분? 아니요. 없죠? 인종차별 당해보신 분? 저는 없습니다. 당해본 적은 이제 여행 가서 몇 번 여행 가서 있는데 있죠. 예. 근데 이게 인종차별도 당해본 사람이 안다고 이게 그치. 지금 인종차별인지 아닌지. 원래 이 나라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대하는 건지 네. 원래 서비스가 있다군지. 그러니까 그 모르니까. 그렇죠. 저는 인종차별로 토론한다길래 뭐 앤서니 말씀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환상에 젖어 있죠. 네네. 단일 민족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양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상태예요. 지금 뉴스가 나왔죠. 그것도 아마 이제 동양인 차별이나 혹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그런 동양인 폭행 그거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접하게 된 기사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이슈화가 되면서 동양인들이 타겟이 된 인종차별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요즘에 좀 눈에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인종차별로 진행을 하는데 게스트로 이제 멸치님을 모셨는데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멸치님이 최소한 인류학이나 사회학 그런 걸 전공을 하신 장난이 아니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멸치님 전공 뭐시죠?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공대생. 네, 공대생이고 이런 인류학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멸치님이 사회 이슈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생각했던 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 듣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인종차별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뭐 백인과 흑인, 그다음 동양인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데 저는 최근에 올림픽에서 중국인이나 뭐 이거에 대한 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중국인 이슈라고 하면 이제 중국인의 그 자유이용권 같은 그런 행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행태는 잘못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 집단을 전부 다 싸잡아서 지금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너무 괜찮아요. 네, 그렇게 일반화해버리고 그리고 뭔가 프레이밍을 씌운다라는 게 어떤 차별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난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조금 인종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을 싸잡아서 중국인들은 다 저런 사람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뭐 짱깨 이런 말 쓰면서 하는 거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4명 다 아시아인입니다. 인종은 다 동양인이죠. 그렇죠. 모르실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죠. 왜냐면 한국인이어도 백인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 그 뭐라 해야 되지? 지식의 수준이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아직도 어르신 분들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그 무슨 종목인지 까먹었는데 귀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우리나라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이제 금발의 백인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많은 어르신분들은 좀 직관적으로 캐치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갑자기 인종차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아마 뭐랄까 잡탕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2의 백신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4가지의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건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에 대해 하나하나 그때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고 그 속에서 제가 배워왔던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미 패널분들과 게스트분께는 다 공유를 해드렸던 건이었는데요. 한국의 블랙페이스 관련된 사건들이 사실 한 건이 아니었고요.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좀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사건은 코미디언 홍현희 씨가 꽁트 연기를 했었는데 이때 선보인 분장이 문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은 혹시 계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저도 근데 기사로만 접했었던 건인데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네네. 기사 사진 공유해드렸고 이 사진은 여러분 제가 지지익선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드릴 거니까 사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지익선 인스타그램으로 와주세요. 이때 홍현희 씨의 분장을 좀 보면 온몸을 까맣게 칠하고 원주민이라는 이미지를 연상케 하죠.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면은 막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바보 행세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고 이게 한 번 더 문제가 되었던 거는 이거를 저격한 연예인이 있었던 거죠. 누구였죠, 여러분? 샘 해밍턴 씨? 그 샘 해밍턴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 많은 백인 예능인이잖아요. 네네.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호주인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도 되게 잘하시고 한국어 예능에도 얼굴을 되게 많이 비추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코미디언 홍현희 씨를 저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려버린 건데요. 이때 샘 해밍턴이 페이스북에 이번에 우차사에서 홍현희 흑인 분장하고 나왔는데 진짜 한심하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언제까지 할 거야? 인종을 그렇게 놀리는 게 웃겨? 예전에 개그 방송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라고 꽤나 수위 높은 저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격 또한 문제가 됐었죠. 이슈가 되었고요. 샘 해밍턴이 이런 저격을 했다. 그리고 이거에 거쳐서 코미디언 황현희 씨 아시는 분? 아마 얼굴 보면 다 아실걸요? 다 알죠. 네네. 유명한 코너 뭐였지 옛날에? 왜 이러는 걸까요? 맞아요. 똑같다. 그 뭐더라? 무슨 뉴스였나? 뭐 있었어요. 코미디언- 개그 콘서트에 있었죠. 네. 그 코미디언 황현희 씨 한창 잘 나갈 때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반박 글을 올리게 됩니다. SNS에.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는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격을 해요. 샘 해밍턴을 저격을 한 거죠. 단순히 분장한 모습을 흑인 비하로 몰아가는 형의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구맹구라는 캐릭터는 자폐아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 있고 한국의 예전에 시커먼스라는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개그 또 그 이봉원 씨가 했던 거죠. 그것도 흑인 비하인 거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아이들과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거 먹이는 모습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부모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프로그램이야. 한심하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고 이 프로그램이나 형의 의도는 저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재지적을 하는 글이 올라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홍현희 씨의 이 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홍현희 씨의 사건을 가지고 왔지만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런 거를 블랙페이스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종차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도 백인분이 옐로우 페이스를 하고 노란색으로 분칠을 한 다음에 이게 뭐 나는 BTS야 하면서 춤을 추면 제가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기분이 나쁜 요소가 맞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홍현희 씨나 이 개그 프로그램을 좀 짠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그쵸? 측이 잘못이 좀 있는 게 맞다. 사실은 이 PD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이런 그리고 아이디어를 잘라내지 않고 계속 진행시킨 방송사의 문제도 있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황현희 씨 의견에 조금 반대도 있고 사실 샘 해밍턴 씨 의견 반대가 있는데 우선 황현희 씨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시커먼스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옛날에 이봉원 장두석 씨인가요? 옛날에 쇼 비디오 자키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적인지도 잘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희 엄청 어렸을 때나 그쵸? 태어나기 전인가? 그 전에 끝난 한참 전. 그 전에 아기 끝난 때, 코너일 텐데 맞아요. 근데 거기서 시커먼스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기준 삼으면 안 되죠. 이미 벌써 한 30년 전인데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블랙페이스여서 샘 해밍턴 씨께서 뭐라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얼굴을 까맣게 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까맣게 칠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겠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조금 비문명인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개그의 소재로 삼았겠죠. 그게 문제인 거지 저는 단순하게 얼굴을 까맣게 칠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피부의 색깔이 유머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 색은 유머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군요. 렐치님은? 저는 범래님이랑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흑인 분장을 하는 것 자체는 분명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희화화의 요소가 됐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랑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 거랑 이렇게 매핑을 해버린 거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흑인이 등장하는 소설에서 흑인이 역할이 필요하니까 분장을 했다.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개그 소재로서 뭔가 희화를 했다가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범매님이랑 멸치님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홍현희 씨든 뭐 다른 코미디언이 흑인처럼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까맣게 칠해요. 그리고 흑인처럼 입술도 좀 두껍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흑인처럼 그 꼬불꼬불한 흑인 특유의 머리 있잖아요. 그런 머리도 좀 하고 나타나는데 멋있는 제스처와 그러니까 전혀 우습지 않은 이렇게 젠틀한 모습, 되게 격식 있고 교양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종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런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 서양권,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바라보는 인종차별의 잣대와 동양 쪽에서 보는 인종차별의 잣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이런 분장이죠, 분장. 네. 의도를 담고 얼굴을 까맣게 칠한 게 아니고 그냥 흑인으로 분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 정해진 롤을 플레이하는 건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개그 프로가 아니고 연극이었다. 근데 연극상 흑인인 캐릭터가 있어야 돼서 까맣게 칠하고 나왔다. 그리고 정극을 했다. 말 그대로 정극을 플레이를 했다. 그럼 그게 과연 이만큼 문제가 됐을까? 전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서양권이나 서구권에서는 그거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블랙페이스 자체를 싫어하고 블랙을 블랙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서양권에서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면 만약 흑인의 분장이 필요해서 흑인의 분장을 하고 정극을 한다면 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뭐 안 그러니까 뭐 샘 해밍턴은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저는 이제 느끼는 거죠. 서양권의 인식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피부를 칠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황을 만들어 볼 건데 뭐 만약에 인어공주가 원래 흑인이에요. 원래 흑인인데 이 인어공주를 뭐 사람으로 영화화한대요. 근데 이 흑인인 인어공주를 백인이 연기를 하는데 그 백인이 원래 흑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흑인 분장을 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아니 굳이? 응, 굳이 그렇게 흑인 해야 쓰면 하나? 되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인종을 캐릭터화하고 그거를 내가 입는다? 그게 그런 개념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종차별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극 배우야. 김범래가 전극 배우가 됐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주인공이 흑인이야. 그 원작이. 근데 난 그 배우를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나는 동양인 옐로우맨이기 때문에 그 플레이를 못한대. 그 배역을 딸 수가 없대. 흑인이 해야 된대. 그게 인종차별 아니에요?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롤에 맞는 그 PD들과 작가들의 선택인 거죠. 예를 들면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영국인 말고는 캐스팅을 전혀 못했어요. 그거는 작가의 요구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 인종차별인가요? 그거 인종차별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일부 인종차별인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종이 문제가 되면 그건 인종차별이에요. 근데 흑인인 캐릭터를 반드시 흑인만 플레이해야 된다. 전 이게 또 인종차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인 캐릭터를 백인이 그 롤을 맡았을 때 그 백인이 그냥 자기 인종으로서 그 캐릭터를 분하면 되는 건데 굳이 피부색을 까맣게 칠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범례님 말처럼 아니 흑인 롤인데 백인이 왜 못하냐 맞는 말이에요. 그럼 백인을 그치. 맡겨. 만약에 진짜 탤런티드야. 완전 탤런트가 있고 이 역에 딱 맞아. 인종은 다르지만 그럼 그 역할을 시키면 되죠. 그 인종을 가진 뭐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명성황후를 뮤지컬로 만들었어. 근데 그 명성황후를 미국에서 공연을 한대. 근데 그 롤을 어떤 백인 배우가 맡게 돼가지고 그 배우가 노랗게 피부를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쌍꺼풀 없애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역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상하지. 굳이? 저는 오히려 뭐 얼굴을 노랗게 칠한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전 옐로우면 또 이상할 것 같긴 한데 뭐라 그러죠? 스폰지밥처럼 노란색으로 칠하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좀 이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미국에서 이제 현지 캐스팅으로 초연을 하는데 대부분의 화장법을 아시아인으로 맞췄다. 그럼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시아인으로 맞췄다의 그 기준이 굉장히 이상해요. 봐봐요. 왜냐면은 아시아인으로 맞췄다.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 전극 화장이라나? 그 하얗게 칠하고 빨갛게 칠하고 입술에 점을 이렇게 찍고 그 가부키라 그러지 않나요? 아니야? 그건가? 예전에 뮬란이 네네. 했던 화장 있잖아요. 그 무슨 전극 화장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런 걸 하는 거랑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 헤니 맞죠? 그 배우가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캐스팅된 적이 있어요. 제목 까먹었는데 터미네이터인가? 아닌데. 되게 유명한 영화의 그 시리즈에 캐스팅이 됐는데 다니엘 헤니가 이제 동양인 혼혈 역할, 동양인 역할을 맡았는데 그래서 다니엘 헤니의 쌍꺼풀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동양인은 쌍꺼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하지만 동양인은 쌍꺼풀이 없는 얼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양인의 스테레오타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일본의 그 전통 화장법을 미국인에게 시켰다. 미국인 얼굴은 그대로 두고. 이거랑 동양인들은 잘 생각해보니까 쌍꺼풀이 별로 없지 않나? 대부분? 그리고 난 그게 좋던데? 동양인이라면 쌍꺼풀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쌍꺼풀을 없애버린다거나. 그리고 동양인들은 광대랑 사각턱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던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동양인 맛이 나지. 이러면서 삼각턱이랑 광대를 막 도드라지는 화장법을 해. 이거랑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그래요. 맞아요. 사실 지금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도 약간 차별적인 어뢰행이 들어가서 아시안으로 많이 바꾸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동양인의 이미지가 있어요. 쌍꺼풀이 없고 단아하고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씌우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동양인이지만. 그래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샘 해밍턴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저렇게까지? 좀 발언이 너무 세지 않나? 약간 황현희 씨처럼 생각한 분들 많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럼 옛날에 시커먼스 한 그것도 뭐 흑인 차별이고 맹구 영국 캐릭터도 잡혀야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저는 황현희 씨의 이 발언이 되게 웃겼던 게 본인의 무덤을 파는 발언 같았어요. 되게.
그 시커먼스 흑인 분장한 거, 흑인 조롱한 거 맞거든요. 인종차별 맞고. 근데 약간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흑인 비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고 맹구연구 캐릭터도 자피아에 대한 비하냐? 저는 자피아에 대한 비하라 생각해요. 물론 이거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황현희 씨의 얘기는 그렇게 하나씩 예시를 들긴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모든 묘사를 금지하면 개그를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됐었던 그 SNL에서 그 여자 인턴 기자 그거 하신 거 있잖아요. 되게 막 말 버벅이면서 하는 거 다들 재밌게 봤지만 결국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현희 씨가 무슨 의도를 담았는지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모든 것의 묘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금지를 당하면 어떤 것도 플레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역할극을 할 수 없다를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인종차별의 영역이면 벗어나는 게 맞죠. 근데 그 영역에 벗어나는 스레숄드,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어디냐, 모든 묘사를 다 금지하는 게 결과적으로 공정한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묘사를 허용해야 되냐, 그럼 그 허용선은 어디냐, 그런 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약간 전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은 어떻게 하든 유머적인 요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종적인 부분 말고 이제 뭐 차라리 그런 얘기 해보죠. 뭐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차용을 해서 그거를 유머로 삼아도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희화화해서 유머로 승화한다?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성행되었던 블랙페이스를 차용한 그 개그 프로그램이나 그거 보시면 흑인 분장을 하신 대부분, 그러니까 열이면 열의 사람들이 그거를 조롱해요. 그러니까 흑인 분장을 하고 멋있게 나타난 개그 코미디언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홍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춤을 추고 흑인으로 분장하면서 원주민인 척을 해요. 흑인이면 다 원주민인 것처럼, 흑인이면 다 미개한 것처럼, 흑인이면은 저렇게 다 머리를 저렇게 닦고 이상한 우가우가 춤이나 추고 이런 것만 하는 것처럼 스테레오타입이랑 피부색을 엮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면 미개하다, 흑인이면은 원주민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것만 없어서도 이렇게까지 논쟁이 안 되진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실 그게 알았으면 우리나라에서 블랙페이스를 안 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너무 무지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느님이 얘기하신 게 결국 제가 하는 말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얼굴을 까맣게 칠해서 문제가 아니라 까맣게 칠하고 하는 행동이 문제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근데 까맣게 칠한 것도 문제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뭐 멋있는 척을 하던 그냥 정극을 하던 흑인이 아닌 사람이 흑인인 것처럼 얼굴에 까맣게 칠하는 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인종차별이 맞습니다. 비슷한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 저스틴 비버가 일본 여행 갔다가 신사참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이거 되게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저 새끼 무식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하는데 저스틴 비버는 그냥 일본 여행 가서 사람들이 다 하길래, 그리고 멋있잖아요. 일본 여행 갔으니까 나 동양에 온 거 티도 내야 되고 신사참배 한 거야 가서. 그리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린 거지. 근데 그걸 보고 한국인들이랑 중국인들이 진짜 노발대발한 거예요. 근데 왜 노발대발했죠 저희는? 외국인이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노발대발한 이유는 뭔가요? 한국의 정서랑 안 맞는 거죠. 무슨 정서? 우리의 그 민족 성향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의 민족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네.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셀럽이 신사참배를 한다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범 범죄자들을 어쨌든 기리는 거잖아요. 리스펙하는 걔네 거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아이돌이 멋있다고 독일 군인 복장을 하고 무대를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나치 문화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많은 해외 특히 서양권 가수 아티스트들이 그 전범기 같은 무늬를 많이 끼고 나왔다가 그리고 그런 비슷한 패션 브랜드에서 비슷한 무늬가 들어있는 옷을 냈다가 욕을 뒤지게 먹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저스틴 비버에게 엄청 사과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 저스틴 비버가 처음에는 중국에만 사과를 합니다. 이게 국력이 약하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럽잖아. 중국에만 사과를 해서 우리가 또 뒤지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중국에만 사과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저스틴 비버가 한국 팬들 사랑한다. 저스틴 비버는 왜 사과를 했을까요? 저스틴 비버 입장에서 특히 서양권 나라 입장에서는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예전 일이라며 뭐 지금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저스틴 비버가 진짜 하면서 예전에 그 전쟁에서 싸웠던 그 사람들을 리스펙하면서 했겠어요. 멋있으니까 했겠지.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 반대쪽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이슈인 거예요. 엄청난 상처이고 엄청나게 무지한 행동이고 저는 이게 딱 어퍼짓 반대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 몰라. 근데 그냥 한 거야. 그런 의도 아니었어. 너희들을 비하할 의도도 아니었고 근데 우리는 그냥 흑인이라길래 분장한 거야 까맣게. 하지만 저쪽 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이고 엄청난 이슈인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인종차별을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제가 보기엔 지금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음 예시가 또 나오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분장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캐릭터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분장을 한 케이스가 또 이슈가 된 케이스가 뒤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게 좀 더 서양의 문화인 것 같고 그냥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서로의 영역을 넘보지 않는다. 그게 약간 뭐 국룰인 것 같고 그쪽에서는 동양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동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무지해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몰라. 무지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양권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저스틴 비버가 사과하는 게 맞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게 맞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전범 국가였고 그리고 지금 나치 문양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금기시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인정이 된 사건이고 그거를 기리는 일 자체가 그 밑에 핍박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모욕인 거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흑인 분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모욕이고 엄청난 조롱인데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모르니까 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안느님 얘기 들으면서 안느님 얘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나 아니면은 그런 흑인 분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선 금기시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 했던 걸 무지했던 게 맞고 그리고 홍현인 씨가 했던 거는 흑인 부장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어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했기 때문에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범래님 말씀이 조금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흑인 분장을 하고 뭐 어떤 분장을 할 때 있어서 그 묘사에 그러면 기준을 그것이 허용되는 걸 어디까지 둘 건가라는 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피부색을 하는 건 안 돼. 그건 왜 안 되지?라고 하면은 피부색은 어떤 차별적으로 프레이밍을 쓸 수 있잖아라고 하면은 피부색뿐만 아니라 그렇게 프레이밍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죠.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묘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합의가 필요한 건 맞는데 네. 그래서 홍현희 씨가 한 거는 차별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모든 묘사가 과연 인종에서 그러면 그거 묘사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는 되는가 이런 거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네, 저도 아까 앤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타고난 것을 가지고는 묘사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을 찍어요. 그 난쟁이가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호모사피엔스 중에는 난쟁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난쟁이 여긴 김리 역할은 실제로 네. 난쟁이를 캐스팅해야 되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북유럽 신화를 영화로 만드는데 바이킹이 나와. 네. 그럼 다 그 노르딕을 다 뽑아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멸치님 말씀처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묘사들은 너무 많고 어느 정도는 그냥 허용이 되는데 그 누가 정해진 것도 아니야. 그냥 문화적으로 거기까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어느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저는 안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 게 그거는 문화적 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미안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무식했다. 전 이렇게까지 호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알아가는 게 세계화의 단계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황현희 씨처럼 비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섞이면서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걸. 그 서구권에선 그게 굉장히 예민한 일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오고 가면서 하는 거지 뭔가 거기서 딱 대고 거기서 이제 홍현 씨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대한민국 이 무지한 새끼들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인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입장을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에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을 둘 수는 없죠. 근데 당사자주의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분이 나쁜 당사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니까? 라고 말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 너가 기분 나빴구나.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맞네. 더 많이 공부할게 라고 하면은 오케이인데 보통은 이러지 않고 쟤네가 예민해.
쟤네가 너무 난리라니까?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가 되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힘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쵸, 그거는. 그쵸.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 블랙페이스가 왜 문제인지 사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블랙페이스가 문제인 이유는 있습니다. 이 블랙페이스가 실제로 흑인 노예 시절, 흑인이 실제로 노예 시절을 살았었잖아요. 그때 성행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흑인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일들이 아니고 예전에 흑인이 노예 이전 시절에 백인권 문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블랙페이스라고 불리는 이것은 흑인이 아닌 인종의 배우가 흑인을 흉내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스꽝스러운 묘사를 하고 이런 거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냥 얼굴을 흑인이 아닌데 검게 칠하면 다 블랙페이스예요. 이 블랙페이스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반에 유행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1830년대부터 한 100년 정도 유행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어떤 쇼에서 코미디 쇼인데 백인 배우가 흑인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얼굴을 검게 칠합니다. 그리고 입술도 두껍게 표현하고 그리고 머리는 빠글빠글 짧게 잘라요. 백인 배우가 흑인 역할을 맡아서 과장된 춤이랑 노래로 흑인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뭐 이런 것들도 계속되고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오랜 기간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유머로 사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연과 방송이 흑인에 대한 뭘 낳게 됐냐면 흑인은 다 저렇구나. 인종적인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은 다 쌍꺼풀이 없고 단아하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이구나 라고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 것처럼 흑인에 대한 인종적인 고정관념 확산에 이게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00년 중후반쯤에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나고 이 모든 블랙페이스를 포함한 모든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은 법적으로 철폐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블랙페이스 자체가 인종차별을 심화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으며 대중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거를 모르는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저는 절대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종차별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저는 이게 지금 안느님이 말씀하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저스틴 비버 그 사람이 한 거랑 너무 똑같은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몰랐던 거죠, 말 그대로.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사과하면 끝날 일이고 흑인을 분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잣대가 좀 다르지 않나. 똑같은 상황을 너무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모르겠네. 저스틴 비버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랑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네네. 그럼 저스틴 비버가 잘못했다고 미국에서 그만큼 난리가 났을까요? 미국인들 관심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스틴 비버 사과하고 끝났죠. 그래, 그럼 네. 반대로 생각해봐요. 네. 홍현희 씨가 흑인 분장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미국에서 저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쵸. 뭐 호주나 샘 해밍턴 분께서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한국에서 막 지금 안느님도 그렇고 얘기를 꺼내는 게 그만큼 난리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야스쿠니 신사에서 저스틴 비버가 참배했을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야죠. 그쪽 문화를 왜 공부하지 않느냐, 무지한 놈들아. 아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약간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홍현희 씨를 비롯한 황현희 씨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럼 시커먼스도 흑인 비하였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금 저는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상관도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은 댓글창을 봐도 뭐 알 수 있지만 이거가 문제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네네. 저스틴 비버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과연 미국에서 팟캐스트나 혹은 유튜브나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저스틴 비버가 동양의 역사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무지한 것이다. 우리가 무식한 것이다라는 여론이 지금만큼 생겼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여론이 없다시피 하고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올라온 거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동양권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국은 멜팅팟이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 동양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이런 거에 밝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난리를 치냐. 우리 국내 사람이 몰라서 한 행동인데 그걸 가지고 지탄을 하는 거가 약간 과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근데 과하게 비판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한 행동 자체를 거기까지는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실은 그 사실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누구 사람들이 어떤 지탄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다고 전혀 생각해요. 지탄하지 않았어요. 나만 이제 소리하는 거야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댓글에서는 거의 그래요. 다 옹호해요. 네. 흑인이 예민하다. 흑인들 뭐 동양인들 그렇게 미국에서 차별하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그냥 이중잣대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많지. 대다수죠. 네네.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없어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절대 홍현희 씨와 뭐 친분이 있고 황현희 씨를 알아서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고 예민한 문제지만 어디까지나 그 기인의 뿌리를 찾아가면 문화적 현상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문화적 현상 중에 서구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종차별에 굉장히 민감한 역사를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인 거고 네.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그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럼 뭐 우리한테 뭐 해코지를 해요. 뭐 법적으로 우리에게 뭐 고소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배워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소리 다음부터 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예. 그게 안 된다니까. 오키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안 돼 지금. 오키 미안 다음부터 안 그렇게가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그게 안 지금. 된다고? 예. 아, 알고 그럼-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럼 한국이 문제가 있네. 네, 저도 그러면 한국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인드가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게 인종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한국은 그걸 인식하지 좀 못하고 있는 편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님에도 단일 민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경험이 이제 생긴 거고 맞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겠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는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네.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만약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이게 블랙페이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인도 역사를 가지고 영화를 찍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걸 생각해서 그래 인도 역사로 영화를 찍으니까 그래도 그쪽 분들을 모셔야겠지 하고 사람들을 모셨는데 불사 그중에 파키스탄 배우가 있었던 거야. 우린 모르지 인도랑 파키스탄이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그래서 그게 인도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야 이거 뭔가 큰일 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뭔가 수습이 되는 단계가 그러니까 적응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적응하는 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단계. 근데 뭔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안느님이나 앤서님이 보기에는 약간 시덥지 않은 반응이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논란거리가 됐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범례님 말이 우리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말을 좀 그렇게 해야겠어? 조금 살살 얘기해주면 안 돼? 우리 몰랐던 거다 이렇게 들려요 저는. 뭐 그런 근데 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이 과정이 너무 오래됐다는 시커먼스가 언제 나온 건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일이 30년이 지났는데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범례님처럼 제가 말이 좀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보다 조금 온화하게 좀 알려주는 말투로 얘기하는 것 분들 들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저는 약간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홍현희 씨나 황현희 씨가 얼마나 지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를 했었고 그때 당시 왜냐면 그때 더 무지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샘 해밍턴이 욕을 먹었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범례님 말을 조금 더 이어오면은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특별히 비난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이거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방송하기 전에 알아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디어는 비난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책임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더 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런 데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이 이슈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우선 조금 블랙페이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블랙페이스는 의도가 있던 없던 비하의 의도가 있던 없던 이러한 분장을 하면 서양권에서는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장이 흑인 핍박 역사의 혐오의 상징 그 자체이고 마치 신사참배를 하는 거에 힘이 있듯이 그냥 단순히 그 바우 인사를 하는 그 행위 자체에 힘이 있고 그 이상한 빨간색 흰색 그 줄무늬에 힘이 있듯이 이 인종차별 블랙페이스도 인종차별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살짝 비슷한 사례인 두 번째 사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관짝소년단 기억나세요? 네네. 유명했었죠. 엄청 유명했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밈이 되면서 그 가나의 장례 문화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 그 장례 문화를 진행을 했던 그 팀이 딱 마침 7명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관짝소년단 BTS를 차용해서 그렇게 불렀던 밈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보셨나요? 네네. 진짜 무슨 잔치처럼 장례식을 치르는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되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신박하다. 그걸 또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쇼킹했죠. 관을 어깨에 올려놓고
춤추면서 스텝 밟으면서 앞으로 맞아요. 가시는, 그냥 걷는 것도 아니야. 어. 되게 유쾌하게 스텝을 막 밟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패러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양산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졸업사진으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죠. 의정부 의정부. 고등학교. 의정부에서도 이 관작소년단을 패러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고등학생 분들이 흑인 분장을 해요. 이제 블랙페이스를 했죠. 그리고 전혀 비하 의도는 없죠. 당연히. 그쵸. 우리는 너무 유명한 이 밈을 그냥 따라 했는데 흑인이니까 이제 범례님 말대로 흑인이니까 흑인처럼 이렇게 까맣게 칠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되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행위를 지적했던 샘 오칠이라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흑인 예능인이 엄청난 저격글을 올리는데 그게 문제가 됐었죠. 샘 오칠이가 이 사진을 인용을 하면서 참 2020년에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고 슬퍼요. 웃기지 않습니다. 저희 흑인들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입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문화를 따라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얼굴 색칠까지 해야 돼요? 한국에서 이런 행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남기고 그 밑에 영어로도 막 길게 글을 남겼었는데 이 글 자체도 논란이 되었지만 그 밑에 영어 글에서 약간의 동양인 비하하는 거냐 한국인 비하하는 거냐 뭐 이런 시비도 좀 붙었었고 말을 세게 했어요. 샘 오칠이가. 이 글이 엄청나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막 댓글들 보면은 도대체 이 짤에 어디에서 인종차별을 느껴야 하는 거냐. 저 사람들은 흑인이 지나가도 인종차별이라고 할 것 같다. 프로 불편러들이다. 저 사람들. 프로적으로 불편하고 허구한 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저런 코스프레에서는 퀄리티를 못 느끼는 거다. 얘들 분장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옹호 댓글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샘 오칠이가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죠. 그래서 샘 오칠이가 결국에 사과 글을 씁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올린 사진과 글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학생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글을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현희 씨의 블랙페이스보다는 살짝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포인트였던 비하 의도가 전혀 없어요. 비하 의도가 전혀 없고 말 그대로 흑인이니까 흑인 분장을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의정부고 학생들을 옹호하거나 샘 오칠이를 욕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힘을 얻었던 요소가 뭐였냐면 이 관작소년단의 리더가 이 의정부고 학생들의 사진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리포스트하면서 졸업 축하한다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게 엄청난 힘을 받아요. 이거 봐라. 이 리더인 사람도 기분 안 나빠하지 않냐. 샘 오칠이 왜 네가 난리냐. 이렇게 됐던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 했던 얘기가 대부분 다시 사용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딱 그런 케이스죠.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으로 분장을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근데 앞에서 다 이미 얘기가 나왔죠.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것 자체가 서구권 문화에서 이미 금기시 됐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선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샘 오칠이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바로 댓글을 쓸 게 아니라, 그 포스트를 남길 게 아니라 안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흑인의 얼굴을 까맣게 똑같이 분장하는 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기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한국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현상을 설명해 준 거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냐라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마 반감을 샀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죠. 황현희 씨의 뭐 맥락이랑 저는 범례 씨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을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가 그쵸, 아니고 그쵸. 이게 왜 금기시 됐는지를 한국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모를 거냐. 생각해봐요. 우리가 할로윈 때 슈퍼맨 복장을 입고 가요. 백인을 똑같이 따라했죠. 얼굴도 하얗게 칠했어. 그걸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건 뭐라 안 해. 백인들이 왜 인종차별을 하냐고 인종차별이 하나요?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인종차별이 왜 아닌가? 얼굴을 하얗게 칠하는 건 인종차별이 아니고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건 왜 인종차별인가에 대해서 동양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서구권의 문화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역사?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면 그거를 알려주고 공유를 했어야지 그 맥락을 다 빼놓고 비난부터 하니까 한국인이 보기에는 물음표가 떴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황현희 씨랑 저는 좀 다른 결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그쵸. 그럼 범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오케이 미안 이건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오케이 미안 이제 다시 안 그렇게 조만간 볼 수 있을걸요? 조만간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블랙페이스 사건들이 사실은 2010년대쯤에도 많이 나타났었고 사실 그때만 해도 그래 우리는 몰랐으니까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2020년 사건은 작년이고 재작년이죠 벌써. 네네. 정말 뭐랄까 반의 반 그러니까 절반 대 절반이었으면 말도 안 해.
6대 4 정도였으면 말도 안 해. 9대 1이에요 지금. 9가 의정부 학생들 편이고 1 정도가 세모치리는 그냥 이거 좀 공부하셨던 분들. 그래 이거는 저쪽에서는 완전 인종차별이라는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고 물론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게 결이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까 미디어가 잘못한 것처럼 이건 또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됐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그 학생들을 특정해서 얘네들이 멍청한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마녀사냥하는 건 잘못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학교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인 교육자들이 거고.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어.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안느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저희가 비슷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범래님의 계속 제가 의견을 동조하게 되는데 서구권의 문화가 이런 블랙페이스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반감이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흑인 스스로가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저항을 해왔던 문화가 역사적인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기시 되고 있는 거고 한국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고 해버렸고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샘 오치리 씨가 그냥 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한국 왜 이렇게 무지하냐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안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케이 언제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샘 오치리가 하는 것처럼 비난을 해서 해결될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앤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뭐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결국 이 문제만 봤을 때는 모르고 있는 거를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좀 범님님 의견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여기서 궁금한 게 드는 게 안느님과 앤서님은 그 서양 문화의 역사, 그러니까 블랙페이스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그 서양의 역사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 약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약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네.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희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까맣게 칠하는 것 네. 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 약자의 그 말씀하세요. 기전은 네. 서양의 그 금기시되는 문화 현상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나치가 예전에 유대인 핍박했던 것도 문화라고 봐가지고 우리가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응. 그러면 만약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인도인을 파키스탄처럼 묘사해서도 안 되고 파키스탄인을 인도인처럼 묘사해서도 안 돼요. 네, 왜요? 그리고 그 이유가 싫어해서요, 서로? 엄청 싫어요. 우리가 사이가 안 우리가 좋아서? 인도인인데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처럼 묘사를 했다 난리가 나요, 정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골군의 코스프레를 누가 했어. 네. 이쁘게. 근데 그걸 보고 유럽에서 어떻게 몽골군을 묘사할 수가 있냐. 몽골군은 우리 게르만족을 말살했던 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다. 네네. 그런 그 또 서구권의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따지면은 각 그 문화마다 다 달라요. 왜 네. 하켄크로이츠가 금지되어 있느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학살을 일으키고 민간인 학살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학살의 숫자로 보면은 몽골군도 심했고 그리고 여러 뭐 역사에 찾아보면은 뭔가 묘사하면 금기시되는 침략국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씩 배울 수 있겠지만 네. 그거를 배워서 안 하는 것과 당연히 그건 안 해야 되는 것이다의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피부색을 칠하는 게 서구권의 문화고 그것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표현도 사실 조금 불편한 게 피부색은 그냥 칠할 수 있는 패션이 아니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거든요. 칠하고 다니자는 건 아니죠. 네, 칠하고 그러니까 다니자는 건 아닌데 그것을 용인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게 이제 서로 각자의 문화에서 그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이제 서구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서구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도 얘기한 거지만 서구권에서 동양인을 표현할 때 옐로우를 칠하는 게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여서 굳이 우리가 이게 교육이 필요한가? 라고까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인종차별이 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도 되게 감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인종차별이 문화라는 이름을 쓰지? 이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음. 점점 약간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인종차별이 문화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인종차별이 문화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난 지금 이 말 들으면 내가 이 기분이야 지금. 근데 지금 범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제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얼굴에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거 거가 행위 자체. 그쵸. 그 네. 행위 자체가 그게 인종차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쵸.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저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다 생각해요. 서구권 문화에서는 실제로 그게 조롱의 의미로 쓰였잖아요. 100년간 쓰였고 그리고 그 흑인이 인권 운동들을 하면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에 대한 조롱의 의미니까 하지 말아라고 해서 블랙페이스는 조롱의 의미다가 지금 매핑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백색으로 칠한다 아니면은 뭐 피부색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종을 표현을 한다. 인종을 표현한다 아니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 가지고 어떤 속성을 표현한다. 네. 다 이런 매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모든 그 묘사하는 게 다 차별적인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살면서 우리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오는 거잖아요. 피지배계급의 특성을 지배계급이 차용을 한다는 게 불편한 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발레를 찾아볼게요. 저는 절대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옹호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인종차별 당해봤고 외국 가서 눈물겨운 일 많이 당해봤지만 자 피지배계급을 지배계급이 표현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엄청 어렵게 사는 송강호 쪽 집이 나오죠. 거기를 플레이한 배우들이 다 정말로 그 어려운 집안의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실제로 잘 사는 집안이지만 플레이를 위해서 그 자본주의 상에서의 피지배 계급을 표현한 거잖아요. 네. 롤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했나요? 왜 저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많은데 거지인 행세를 하고 거지인 롤을 플레이하지? 저거는 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거는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현상인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문화적 동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저는 이제 그런 연장선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 그러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인종차별이 뭐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인종차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모든 행위들, 인종을 차별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인종차별인데 그중에 예시는 백인,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별은 당연히 없어야죠. 차별은 당연히 들어보세요. 없어야 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됐어. 이런 거 인종차별이죠. 그리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스타벅스 컵에 칭칭총이라 적혀 있어. 이거 인종차별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길 가다가 뻑치기를 당했어요. 이거 인종차별이죠. 흑인이라는 이유로 얼굴에 블랙페이스라고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거 인종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리가 범례님이나 멸치님이 느끼기에는 생소한 거야. 그 앞에 세 가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 근데 네 번째 이 고리만 생소하신 거예요. 이 두 분이. 블랙페이스가 차별이라는 거 저는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욕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차별이다, 맞다라고 생각을, 차별이라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거를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블랙페이스는 문제가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인종의 속성을 묘사하는 게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네. 뭐 범님이 예시 들어주신 것처럼 인도인은 파키스탄인 배우로 네.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인도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해서 뭐라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고쳐야 될 거 다 맞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불편해하면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인종차별인데 왜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네. 그거는 몰랐으니까 못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블랙페이스는 그거에 대한 합의가 우리나라는 미약하지만 전 세계적인 합의가 있었다. 네. 그 흑인의 인권운동이 엄청나게 유명한, 굉장히 오래 네, 지속을 네, 했었고 해서 이게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묘사를 하는 것이 문제지. 네, 저는 네. 그 묘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묘사의 그러면 그 정도,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정할까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이제 멸치님의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경우인 거야. 예를 들면 블랙페이스 하는 거를 풍자하는 거야. 동양인이 블랙페이스를 막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블랙페이스 자체가 문제라며. 그럼 블랙페이스라는 동양인 자체를 보여주는 그것도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지금 멸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블랙페이스는 인종차별이 맞아. 그러면 블랙페이스는 오케이. 여기까지만 돼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인도인이 파키스탄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블랙페이스고 블랙페이스는 해결이 됐다고요 이미. 더 아니, 이상 그러니까- 얘기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결이 됐다는 거는 그 문화를 이제 수용한 사람들끼리 바로 허용이 그 된 문화라고 거고. 하시잖아요. 봐봐요. 이게 흑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되는 거. 이게 문화예요? 아니요. 누가 그게 그거랑은 문화라고 다른- 했어요? 그게 이게 블랙페이스랑 그들에게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딱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는 똑같다 그들에게 했잖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지. 배워 네. 나가야 돼요, 정말로. 근데 네.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배워 나가시는, 물론 제가 세게 하니까 더 디펜시브하게 나오시는 거 제가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배워 나가야 한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배워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그걸 갑자기 깨달았어.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논쟁과 발생이 있으면서 그게 점점 이게 다들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지.
의정부 학생들 그럼 뭐 매달아야 됩니까? 광장에 이렇게 걸어놔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계시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쌤 오칠이도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난하지 않았어요. 할 말 했습니다 그냥. 저는 쌤 오칠이가 오히려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지 의문일 지경이에요. 쌤 오칠이는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어 글은 빼고 한국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의정부고 학생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았고 글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쌤 오칠이가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았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쌤 오칠이는 사과할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과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 쪽에서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쌤 오칠이는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